이거 143년 전 film. 할 거는 뭐야? 요거는 이제 용담유사인데, 요거는 좀 후예요. 용담유사. 아, 이게 선전하는 오래된 판거. 첫 번째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로. 아직 대선 시작 안 하셨죠? 1883. 수가정 문제가 아니라 책을 보냈어요. 저게 중앙농민 혁명의 비소입니다, 비소. 아, 이거 우리 시천주 좋아하죠. 저거를 다 외우는 기사가를. 자, 일견 하셨죠? 잠깐만 이쪽으로 돌아오세요. 네. 여기는 이제 이용길 해설사 담당입니다. 그 수은 최재우 선생이 1940년도 그 도를 깨닫고 포덕 중에 46년도에 참수를 당했는데 그 전해에 그 제자인 해월 최시영선을 불러가지고 본인이 썼었던 그동안의 글,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그 자기 도를 적은 글을 전해줘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동학의 포접을 다 해산해. 그리고 해월 선생 하나에게만 너는 이거를 꼭 전해라, 살아가지고. 그래서 고비 원주, 멀리 높게 날아서 도망가라. 이래서 그 양양 그 일월산에 가갖고 거기서 숨어갖고 이제 도를 유지를 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수은 선생이 적어준 그 문서를 등에다 메고 보따리 메고 다닌다라고 최시영의 호가 아니라 별명이지, 별명을 최보따리라고도 그래요. 평생 이거를 메고서 놓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수은 선생의 그 가르침은 뭐냐면, 내가 써놓은 경을 꼭 인쇄하라고 그랬어요. 인쇄하라고. 복사하지 말고. 사본을 만들면 쓰는 사람 생각이 글자에 따라 한 구자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요대로 판각을 해라. 라고 유언을 하고 그 양반은 돌아가죠. 나는 이거 남긴 거로 내 목숨을 걸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수은 선생, 그 선생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20년 동안을 경상도부터 오대산으로 강원도까지 도망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도울 선생 얘기하면 도발이 30년 세월이라고 했는데, 도망을 다니면서 수은 선생의 동학의 도를 포덕을 해. 그러니까 동학 교도들을 조직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그 선생님의 수건을 1830년도에 인제, 갑둔리에서 최초로 그걸 책으로 엮어내요. 1880년도에. 근데 그 책은 현재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에 책을 찍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어. 근데 원본이라고 두세 권이 돌아다니긴 하지만, 그게 그때 당시에 1880년도에 해월 선생이 인제 갑둔이에 찍었다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여기덕 선생 그 동네가 뭐지? 영월? 그 용담유사가 됐는데 이름이 아니 강원도 그 영월 이름 생각나 알려드릴게요. 거기에서 여규덕 선생, 여원영 선생의 조카죠? 그 집에서 용담유사를 단행을 해요. 용담유사를. 그러니까 동경대전은 한문을 쓴 거예요. 용담유사는 똑같은 경전을 한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수은 최재우 선생이 거의 천재예요. 그러니까 한문을 써가지고 성리학자들, 양반들, 글 읽는 사람들한테 동학의 도는 이거야, 이렇게 가르친 거고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농민들을 포함한 민중들은 한문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용담유사를 지어가지고 반포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농요처럼 그냥 사사조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거의 그냥 을품에서 외움에서 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1181년도에 간행을 해요. 그런데 그 후에 2년이 지난 1833년도 이 천안이 그때 당시에는 목천현입니다. 독립기념관 있는 목천이 요만한 건데 당시는 목천현 전체가 동부 6계면이었어요. 그래 목천현 그 죽계리 동면 죽계리에다가 판각소를 차리고 거기에서 동경대전을 중춘, 여기 보면 중춘이라고 돼 있어요. 중춘이면 1월, 2월, 3월에 가운데니까 음력 2월 달입니다. 그 겨울에 동경대전을 간행을 해요. 그 발문이 있고 장소가 변명해 있고 그거를 찍은 내가 해월 대도주 해월 최시영이다 라고 한 발문이 있어. 그거는 해월과 그 도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경전을 비밀리에 냈다 라고 하는 저 책의 뒷부분에 분명하게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리고 그해 가을에 중추 1, 2, 3, 4, 5, 6, 7, 8, 9 중달에 그 자리에서 한글로 된 경전 용담유사를 또 간행을 합니다. 그 후에 10여 년 동안 이 충청도, 내포, 경상도 쪽으로다가 동학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 목천에서 간행한 동경대전이 3년 전에 인제에서 간행한 것을 부족해가지고 안타까워하던 차에 돈을 모아서 여기에서 제대로 된 선생님의 글을 경전으로 간행하노라 라고 해월 선생이 지은 글이 저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경전의 형식을 갖춘 동경대전이라는 제목의 책이 비로소 이 책이에요. 그게 143년 전입니다. 근데 140년 전에 천부를 찍었다고 그러는데 그 천부는 목활자본이에요. 나무 활자를 조립해가지고 찍어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목활자가 상당히 유행했는데 이를테면 가문 있는 양반집에서는 족보를 만들으라고 목활자가 유행을 했고 그리고 목활자를 가지고 다니는 또 행상들도 있어서 필요하면 빌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비상 상황에서 목활자로다가 화다닥 해가지고 한 달, 두 달여 만에 그 책을 찍었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저 책이 왜 이렇게 나와 있냐? 그때 당시에 그 해월 선생 바로 밑에 그 예를 들면은 수남 선생 같이 활동했었던 그 차남 김차남 선생이라는 분이 그때 당시에 동학의 지도부에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목천 분이었었어요. 그 책을 가지고서 포덕을 하는 후학들을 가르치다가 동학농민혁명의 와중에 이제 다 흩어지고 이 양반은 살아서 갖고 있었던 동경대전 한 권을 그 아들한테 남겨줍니다. 남겨주는데 그냥 남겨준 게 아니라 이 책은 위험하니 이거를 비밀리에 가지고 있어라. 그래갖고 항아리에다 넣고 그 큰 항아리 2개 겹항아리 넣어갖고 아들한테 전해주는데 그 집 장독대에다 묻어서 여기다 묻어놓을 테니까 그대로 둬. 때가 되면 이 동경대전이 세상에 나갈 거야. 이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셔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궁금해가지고 그걸 항아리를 깨. 그래 책을 갖고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궁시궁시하니까 그 얘기를 했겠지. 그게 이제 둘러다닌 거야. 야 누가네 집에 동경대전이 있대더라. 근데 그거는 갖고 있는 게 들키면 다 능지 처참되는 책이었었어. 일이 됐었어. 근데 그때 당시 지금 한 25년 전에 향토사학자 중에 내 후배가 있었는데 이 친구 한문이 밝고 동경대전의 가치를 알고 있던 친구인데 그 양반 집에 동경대전이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들었으니까 쫓아가 책을 한번 보여달라고 액을 복권해도 안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농사철에 가서 밭도 매주고 막걸리도 사드리고 이래갖고 괜시 딱 한 번만 보여준다 이래갖고 이 양반이 책을 본 거예요. 근데 동경대전 이 양반 다 읽을 수가 있었던 거죠. 복사 좀 하자.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있는 천안시청 밑에 있던 창건사라고 그때 몇 개 안들이 인쇄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사를 해. 한 서너 개 복사를 했는데 쫓아와가지고 이놈학을 갖고 도로 가버렸다고. 그 책을 갖고 있는데 이 양반이 그나마 그때 한 25년 전에 그래도 아날로그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블로그를 했어. 블로그에다 그 사진을 올려놓고 동경대전 진본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블로그에 벌려놨다고. 그랬더니 천도교, 독립기념관, 국립중앙도서관 세 군데에서 각각 따로 찾아온 거야. 그걸 좀 보자고. 나 책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사본을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그 사본이 중앙국립동원 도서관에도 목천판 동경대전을 치면 사진이 나와요. 그 사진이 복사본 사진이에요. 거기 해설이 그게 진본이 있는 것은 밝혀졌는데 알려졌는데 진본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25년 정도가 지난 후에 제가 이제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동네 일을 좀 한다고 천안 역사문화회를 만들어서 뭐 동학 답사도 하고 제례도 지내고 막 이러던 차에 그 친구가 우리 회원인데 회장님 동경대전 복사본 있는데 하나 드릴까요? 야 무슨 일이야? 그 막걸리 한 잔 먹어 복사본 하나 받은 거예요. 그거. 진본은 어딨냐? 나도 모르지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나 그러면 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들은 모른대. 그래서 둘이 아들을 수소문에 찾았어. 그 아들을 찾았는데 그 아들 나중에 들어보니까 무슨 안경점을 하다가 망해가지고서는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 아들을 수소문 해갖고 찾아가지고서는 전화통화가 된 거예요. 동경대전 가지고 있죠? 없다고 딱 시침을 띄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모른다고 없다고. 그러니 무슨 방법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구슬렀지. 훈민정음 해례본이 감정하기가 10억이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게 진본이면 그게 얼마일지 모르는데 감정이라도 해보자. 그랬더니 보따리 갖고 나왔어 이제. 시커먼 보따리에다가 고문서를 이만큼 갖고 온 거야. 그 고문서 헐어빠진 고문서 내에 그 우리 그 김종식이라는 향토사학자 같이 갔으니까 뒤적뒤적 하더니 이 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25년, 30년 봤던 그 동경대전이 이거라는, 이게 진본이래. 그래, 그걸 보고 나서 다시 보따리를 싸가지고서는 야, 이걸 감정을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감정하는 거 솔깃해. 그런데 헤어졌어. 내가 그 전문가도 아닌데 그걸 알 수가 있어야지.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 가갖고 그 서지학자하고 근대사 전공자하고 원장한테 동경대전 진본이 나타났다고 그랬더니 눈이 띵그레져갖고 보자. 이렇게 갖고 진짜 학자들 전문가들이 불러갖고 그 친구를 다시 나오라고 그래서 그 책을 딱 보는데 서지학자가 첫마디가 그래요. 이건 국내 유일 진본이라고. 여태까지 없었던 게 이게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내가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막 서로 만지면 사진 찍고 이랬는데 그때부터 막 못 만지는 거야. 이게. 그때부터 흰장갑 찍어 만지는 거야. 야, 이거 진본이다. 그 진본이라니까 이 주인은 얼른 싸가지고 가버렸어요. 이게. 근데 돈 얘기가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이 양반이 진짜 나중에 보니까 내 10년 후배였는데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향화설이라고 해갖고 해월 선생이 가르친 제사 방법이 있는데 벽에다가 지방을 쓰잖아. 다 유교식으로 하면. 천도교, 동학식으로 하면 그 지방을 내 쪽으로 해놓고 제사를 지내요. 제사 왜 거기다 놓냐. 나한테 하느님이 있는데, 시천 주니까. 내 안에 내 조상이 있는데, 왜 벽에다가 붙여놓고 제사를 지내. 나한테 놓고 지내다라고. 그걸 향화설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할아버지, 아버지 제사를 그렇게 지낸대. 그러니까 독실한 동학인이었었지. 할아버지가 그 친구를 함부로 안 하고 보관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원장을 만나갖고 이거를 그냥 두면, 예? 이건 개인 사과여서 불러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종이니까 보관이 시원찮으면 삭구 곰팽이라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구슬러 갖고선 세 가지 방법이 있대. 하나는 기증, 기탁, 그 다음에 매각. 근데 돈은 없어. 예. 근데 기증할 뜻은 없어. 그러면 소유권은 당신인데 여기다가 맡겨. 여기서 활용을 할게. 대신 언제든지 갖고 와서 가져가. 이렇게 해갖고 몇 달을 구슬러서 그걸 내놨어. 내놓고서 이제 이만한 종이다가 간장 도장 찍어갖고 주고 그거를 충남 박물관으로다가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되니까 오동나무 통에다가 한지를 이만큼도 가지고 서너 명의 직원이 장갑 끼고 와갖고 그냥 보물 싸듯이 그때가 다 몇 갔죠. 년도예요? 그게 2021년도예요. 최근이네. 천안시에 얘기를 했는데 천안시장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동학농민 혁명만 하면 적개심이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세력이에요. 나 그거 무지하게 싸웠어요. 그러니 그거를 천안에서 핸들링할 이 우인이 아닌 거야. 맡겼다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전하게 이제 공주로 보냈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학술대 열고 전문가 감정위원회를 열어갖고 두 차례 이게 이제 국내 유일 진본이라는 거를 감정하고 학자들의 논문을 통해 갖고 진본임을 밝혀내서 여기 박물관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충남 문화재 지정 절차를 밟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도인데 4년이 지난 2020년도 작년 말에 천안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 나갖고 아웃됐거든요. 그게 몇 달 전에 시장실에서 다른 일로 만났는데 이 회장 그 동경대지 그렇게 기중한 겁니까? 국보되는 거라고 시장. 그랬더니 얼마요 이래. 아 그래서 딱 야 얘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거 살 의사가 있나 봐. 살 겁니까? 아니 한번 물어보는 거야. 야 이 새끼 사겠다. 그래갖고서는 시세를 알아봤는데 시세를 알아볼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한용운 선생님 님의 친문 초판본, 그 다음에 진달래, 김설 진달래 초판본 같은 게 한 권씩 있어요. 그게 한 2년 전에 1억 5, 6천, 2억 정도의 매매가 돼 있어. 근데 그거보다 시적으로도 오래돼 있지만 중요함으로는 또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건 또 취급을 잘 안 아직도 안 하는 불원문사라는 시각이 수구 세력 때는 있는 거잖아. 관료들에게는. 그래서 그 정도 정신을 가지고서 양쪽을 흥정을 시켰지. 야 얼마 불러. 거기는 이 정도로 하면 굉장히 싼 거요. 이렇게 하고서는 한 두세 달 절차를 밟아갖고 천안시가 그거를 예산을 세워갖고 매입을 했어. 4년 걸렸어. 시장 설득하는데. 그래가지고서는 금액은 얼마예요? 안 가르쳐. 나도 몰라. 그래가지고서는 천안 이쪽으로 다 갖고 오는데 또 기증자 소유자하고 가갖고 박물관에 가서 오동나무 통에 보따리 싸가지고 그거를 여기 천안 박물관에 갖다 줬어. 박물관 관장은 전문 학예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동경대전에 기치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천안의 고대로부터 쭉 해서 중세로 해서 조선 끝에 이 독립적인 상설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조선을 깨운 소리 목천판 동경대전을 여기다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독립운동,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자료관 같은 것들은 저쪽 별관에서 전시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게 고대로부터 조선 말기까지의 이 박물관의 마지막 장을 동경대전으로다가 호디를 한 거예요. 그래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왔었던 그 용담유사 내가 영인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인본은 천도교 교령방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박물관에서 도록을 만들 때 공문을 보내고 내가 교섭을 해가지고 교령방에 금고를 열고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천안시의 박물관 소장 자료 도록에 천안 목천에서 발간된 목천판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이 동학농민 혁명의 비서지요. 그 진본 두 권이 도록에 올라가요. 그래서 언젠가는 천도교를 구슬러가지고 여기다 놓을까. 그리고 이제 천안의 우리들의 목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하는 그 공원, 그 다음에 동상, 뭐 기념관도를 만들잖아요. 100주년 기념관도 만들고. 근데 천안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 도서관을 짓자. 책이잖아요. 그래서 근현대 역사 전문 도서관을 짓자라 해갖고 지금 한 4년째 추진위를 만들어가지고 캠페인을 하는 중이에요. 도울 김영욱 선생이 도서관을 지면 내 방도 하나 줘라. 내 방에, 그 양반 천안 사람이에요. 내가 거기 와가지고 이 지역의 청년들을 하고 동경대를 공부를 하겠다. 4년 전에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가 우리 밑에 후배인데 천안에다가 여기 천안 상거리에다가 동학농민혁명 기념 도서관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를 공약으로 냈어요. 공약집에 기자회견하고 그 양반 당선되면은 기공식 하려고 이 양반 느닷없이 떨어져. 아이고. 올 6월에 재도전의 의욕을 펼치고 있는데 충남주사가 될런지 대전 충남 특별시장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 양반 당선되면 천안시 여기 삼거리에 내가 한 땅 5,000평 내놔라. 그럼 도서관 진다. 한 500억 정도, 250억 도비, 250억 국비. 이래서 동학농민혁명과 동학의 사상과 역사를 현 시대에 재해석해서 미래 가치를 만들어내는 연구센터를 만들자. 특히 기후위기에 동학의 가르침은 전 세계적으로 없는 생태주의 사상이 너무나 명확하고 충만해요. 그래서 올 선거 잘 치르면 가을에는 기공식 하고 한 3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육사 출신 시장의 그 무지를 깨우치면서 민가에 소장되어 있었던 그 혁명의 비서를 여기까지 시민들의 품으로 공개적으로 자산으로 한 것만 대해서도 저는 그냥 동네 일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본이 진짜로. 진본을 전시해놨어요? 진본을 전시해놨어요. 위험하지 않나? 위험한데 진본을 전시해놨다고요. 오. 그러니까 요쪽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서 그것만 남겨놓으면 단체 사진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거 양쪽으로 이렇게. 보이게. 요게 보이게. 그리고 여기 뭐 세컨장치라도 있겠죠? 세컨장치라도 있겠죠? 그래도 그렇죠. 오늘 천안 오셔가지고 되는 진본 보는 거가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동그라니 이렇게 해주면은 네. 둘, 셋. 크지는 않지만 어제 술김에 우리가 합의한 거 있죠? 전국 하면 송혜 선생 알지? 전국 노래자랑이 아니고 전국 가면 노래자랑 손 들면서 전국 아, 노래자랑을 보냈네. 오셔갖고 영광입니다. 진본을 전시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위험한데. 이게 원본이었어. 이 사실이 이 유튜브로 밝혀지면은 당장 도둑이 쳐들어올 것 같은데. 이야.